이건 사진이 정말 너무 징그럽죠. 사진 그대로 거꾸로 매단 후에 몸이 반이 될 때까지 톱으로 써는 형벌입니다. 이건 실제로요, 고대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잔혹하게 행했던 고문 그리고 사형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칼리굴라라는 그 사람이, 그 황제가 굉장히 많은 신하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쓰러졌는데 막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아, 우리 왕을 낫게 해주라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신한테 막 빌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신한테 우리 황제 칼리굴라만 네가 낫게 해주면 내가 뭐 검투사가 되겠다, 내 자신이 차라리 죽겠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칼리굴라가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열병에 걸렸다가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도 좀 많아지고 막 밤마다 환청도 들리고 게다가 막 잠도 못 자고 약간 정신이 좀 약간 좀 맛이 갔어.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효상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 잔혹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고문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얘가 처음에는요, 야, 고문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만 필요해요? 톱만 필요하잖아. 고문 의자, 노쇠 황소, 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사람 거꾸로 매달라. 그리고 톱만 이용해.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정말 그냥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징그럽게 이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하냐? 불륜, 살인, 신성모독 또는 도둑질까지 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세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제가 보너스 편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마녀사냥, 여자들도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완벽하게 자르진 않아요. 이 형벌을, 이 고문을 줄 때 사람을 완벽하게 반으로 잘라버리면 금방 죽잖아. 그러면 너의 몸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걸 즐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직 배, 복부까지만 잘라요. 그래서 너는 아직 살아있어요. 최대한으로 여기 묶여있는 사형수나 또는 죄질이 나쁜 사람이 최대한 고통을 끝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 모양으로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서 지금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자기 다리가, 사지가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서 복부가 잘리게 되면 이제 사람의 그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창자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게 자신의 얼굴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모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 박물관에 가시면 실제로 이게 그때 사람을 잘랐던 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아프네요. 그쵸? 너무나 잔혹했던 방법이에요. 뼈가 잘릴까요? 그래서 이걸 자르는데 그냥 쑥쑥쑥쑥쑥쑥 잘리지 않는데요. 뼈까지 잘라내고 이러려면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대요. 쑥쑥쑥쑥쑥. 그거 얼마나 아파! 나 짜증나. 나 상상만 해도 짜증나. 으이. 자, 다음 거 만나볼까요? 자, 역시 고대스러운 그림이 나오죠. 이건 바로 고문 바퀴라고 합니다. 이런 건요, 약간 그 미드에 스파르타쿠스 같은 거 보면 약간 나올 법한 거예요. 이게 수레 바퀴에다가 제수를
대자로 묶어요. 그리고 돌려요. 그리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망치나 칼이나 새로 된 막대기로 사람을 계속 부셔요. 때린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뼈를 부셔요. 다. 와, 무슨 놀이기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다 이렇게 부셔버릴 때까지 이렇게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런 고문이나 사형을 무슨 놀이기구? 약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돌리면서 계속 부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비명을 지를 거고 옆에 있는 군중들은 계속 보게 될 거고 무슨 마늘 다짓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인 다음에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이 바퀴 자체를 높은 곳에 매달아요. 그러면 바퀴는 이미 몸은 부서지고 피도 나고 했기 때문에 새들이 몰려든대요. 이 피냄새를 맡고. 그래가지고 새들이 계속 살점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새들한테 막 먹히는 이 사람의 시체를 계속 사람의 몸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쉽게 죽지 못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목숨이 그냥 끊어지진 않는데요. 근데 보통 매달려 있다 보면 탈수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살아남다 하더라도 정신 이상이 돼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좀 진화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물레방아랑 결합이 된 거예요. 물레방아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레방아 같은 거, 바퀴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 바퀴를 계속 굴림으로써 죄수가 이렇게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바퀴에 죄수의 팔과 이 다리가 으스러지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하는 그런 고문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죽일 거면 단박에 죽이지 왜 그렇게 죽여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와중에 농담하시는 분도 있네요. 전인권이 부릅니다. 돌고 돌고 돌고. 네, 우리가 또 우리 일이 아니라고 중세시대 일이라고 이렇게 또 농담이 나오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이거는 재현 사진이에요. 이건 중세시대에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가둔 그 런던 탑에서 실제로 행해진 고문 방법입니다. 실제로요. 간단하게는 배고픈 쥐를 그냥 쥐를 이 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상자 안에다가 가둬놔요. 완벽하게 쥐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열을 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열 때문에 박스 안에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쥐가 점점점 더운 거야. 근데 왜 이걸 뜨겁게 하냐면 쥐는요 주변 환경이 더워지면 땅을 파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점점 바닥을 막 파는 거죠. 근데 어딜 파요? 이 사람 살점을 막 내장 안을 막 파는 거예요. 내장 안을.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은 쥐가 내 내장을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게 되죠. 사실 사람은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것보다 고문이라는 건 그 사람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했어요. 근데 쥐가 그럴 힘이 있나요? 제 생각에 쥐를 한 마리 이상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많이 보이고요. 쥐가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막 파는 거죠.